다들 MBTI 뭐예요? 갑자기? INTP. INTP? 언니는? INTP. 나 INTP만 들려. 나 INFJ. IN이 약간 I. 인문의 인 아닐까? 저는 독서하는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잘 읽히는 장소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도서관 같이 다른 사람 시선이 있는 경우에 더 잘 읽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몰입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책을 자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베개도 푹신푹신한 거 쓰고 이불도 좀 덮고 옆에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두고 이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어야 책 내용 자체에도 몰입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읽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자야 되는데 못 자고 막 처음에는 작은 불 켜고 읽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전체 불 다 켜고 읽고 그런 식으로 뭔가 몰입하게 되면 끝까지 막 읽게 되는 그 속도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어떻게든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문장 보고 다시 보고 계속해서 나름의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려놓고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권을 빌려가지고 한 권을 읽고 그 다음 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읽기 위해서 그 앞에 책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또 한 권 새로 빌리고 두 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강의나 아니면 TV에서 책을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책 추천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메모를 하거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책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서 읽는 식으로 고르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랜덤하게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서가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반납하고 간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고르면은 일단 누가 한번 고른 적이 있는 책이니까 실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약간 연관성을 찾는 방법으로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를 통해서 책을 고른다든가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책을 시작해가지고 읽게 되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궁금해지니까 같은 작가가 쓴 책들을 이제 모두 읽어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책을 고르기도 하고 책 안에서의 연관성도 찾아가지고 뻗어나가는 식으로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뭘 기준으로 연관성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작가나 시대나 국가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자기가 못 정하겠다 하면 라이크 스누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걸 추천을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소설을 읽을 때는 배경을 상상하거나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몰입하면서 읽는 편인데 사실 잘 읽히는 책은 그냥 읽는 편이고 잘 안 읽히는 책을 읽을 때는 줄 쳐가면서 옆에 모르는 내용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책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몰입이 안 되는 것도 구조를 알게 되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서 또 집중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읽기 어려운 책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줄을 치면서 읽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이 해서 우울감에 많이 빠져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제목도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 생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어서 목차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한테 좀 효과가 있겠다 싶은 것들에 별표랑 밑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몇 가지는 이렇게 표시도 해놨고 핑크색은 생각을 줄이는데 저한테 효과적이었던 방법이고 노란색은 그냥 보면서 재미있었던 부분. 이렇게 책에 인덱스를 붙여가면서 읽는 편인데 인덱스도 종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은 논리, 노란색은 약간 좀 병든 생각, 빨간 건 중요한 거,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핑크색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인덱스를 하면서 읽습니다. 책에 뭔가 표시를 하는 걸 안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줄도 안 긋고 인덱스도 책을 한 번에 읽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보니까 책에는 웬만해선 거의 표시를 안 하는 것 같고 대신에 책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직후에 떠오른 감상 같은 게 날아가기 전에 그게 노트가 돼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정리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순간적인 감상들을 적은 독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나츠메 소세키 마음을 이번에 발제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시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되게 섬세한 감정 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집필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나온 고뇌나 그런 고민들이 사실 요즘 사람들이 겪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양상이. 그래서 다들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고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어쩌면 이래서 오랫동안 읽힌 걸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이 나한테 유서를 남긴 이유는 자기 삶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의도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겪는 사건이 과거와 이렇게 유사하다면 시대는 다르더라도 우리도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꼭 교훈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사실 일본 소설을 되게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라 가지고 일본 소설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읽으면서 되게 느꼈던 건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기적이라는 게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남을 막 함부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남을 굉장히 챙기는 면은 있는데 끝까지 굉장히 자기 본위적이고 자살할 때까지도 자기 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남들을 대하는 걸 보면 이를테면 선생님이 K한테 대하는 것이라든가 선생님이 아내한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상대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에 대해서 공감을 해보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 상대에 대해서 잘해주는 이런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맞이하게 된 그런 파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기도 그런 느낌의 이기적인 사람의 파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시대랑 서술의 섬세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책은 전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읽고 나면 뭔가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책처럼 언뜻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이 책을 읽고 어떤 강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진 것은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마음의 구체성과 섬세함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히 완전히 자기 본위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점에서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면도 있는데 시대에 대한 반응성이 없지 않잖아요. 시대에 대한 반응성을 결여하지 않은 상태로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오히려 뭔가 자기가 털어놓는 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편지인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사실 편지는 다 읽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는 약간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또 상대가 죽어버렸으니까 답장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다시 대답할 수 없는 상대한테 그렇게 털어놓는 게 좀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다도 되게 회피적이다, 용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생님, K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전부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게 작품을 읽으면서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주인공이 선생님이라는 인물을 발견하는 과정까지만 봤을 때는 선생님이 조력자? 좀 본받을 만한 인물?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데미안이랑 비슷한 구조의 소설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실격이랑 좀 더 가까운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강인해지려는 친구가 어떠한 여자를 좋아하려는 되게 순진하고 여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발견했을 때 그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기는 쉬워도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은 이런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오히려 지식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상을 빨아들이느라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을 좀 연약한 마음을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소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 이유가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이중성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읽는 게 사실 비문학은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역사나 이쪽은 되게 좋아하는데 철학이나 문학을 별로 안 읽고 또 읽는 문학도 상당히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읽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되게 처음 보는 책들도 많았고 또 이제 처음 보진 않더라도 굳이 읽어볼 생각은 안 했던 책들을 이제 읽어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고 누구죠? 네, 구체적으로 되게 수 없나요? 많이 만난 것 같고 사실 누가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을 듣고 선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 때 막 철학자 이름을 막 랩하듯이 외우고 막 사상가 이름 막 뭐 학설의 이름 막 그러면 저도 그거 네. 한번 해봐요. 독서 비결이요. 주말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읽을 때가 그러니까 뭔가 분석하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오는 날이면 거의 맨날 그냥 이제 저기 올라가서 보면서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남의 생각을 자기 템포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재밌게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라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책은 영화나 다른 거랑 다르게 자기가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더 돌아가서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나만의 세상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